반갑습니다.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오늘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분석과 또 향후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이제 규제지로 묶이고 이제 15억 넘는 집은 대출이 거의 반토막이 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고 갈아타기를 차단하고 또 갭 투자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규제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전역 25개구 전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고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개 지역인데요. 과천, 분당, 성남, 수정, 중원, 영통, 장안, 팔달, 안양, 동안, 수지, 의왕, 하남 이렇게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 강남 상구하고 용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제 아마 이제 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 소규모 지역별로 규제를 하던 걸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전체를 다 이제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거래허가 확대 내용은요, 요거는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 외에 이제 투자성 거래는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주담대 한도도 이제 대폭 축소돼 가지고요.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6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15억에서 25억까지는 6억에서 4억으로 축소하고요. 25억 초과는 6억에서 2억으로 축소됩니다. 또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1.5%에서 3.0%로 올리게 되고요. 주담대 위험 가중치는 소급 적용해서 20%로 한다는 겁니다. 전세대출 DSR은 1주택자부터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차단하고 대출 여력을 줄여가지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 규제도 이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이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DSR 선정 시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합니다. 또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후 1년간 주택 매수를 금지함으로써 신용대출 받아서 주택 사는 건 막겠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 내에 3억 이상의 아파트는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 끼고 집 사는 걸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또 세제하고 이제 거래감독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파급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그 거래는 단기적으로 급감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걸 집값 하락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분당, 과천 이런 지역은 아마 거래 절벽이 예상되고요. 특히 목동, 여의도, 분당 이런데 재건축 단지들은 동력 상실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분담금 이슈까지 나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얘기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재건축이 아무래도 중단되거나 또 지연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공급 확대 정책에 반대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타격이 거꾸로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중저가 단지 중에서요 9억에서 15억까지는 6억으로 그대로 대출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많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15억이나 25억짜리 여기는 이제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에서 일정 금액의 차익이 나신 분들은 플러스해서 이쪽으로 갈아타기 현상도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호재 기다림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라든가 트램이라 저렴하면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마 재부상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전세 시장입니다. 전세 대출 여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세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토지에 따라서 집주인들이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전세금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금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서민들은 반전세나 월세 쪽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현금부자 중심으로 갈 것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어났기 때문에 이런 장세는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똘똘한 한치에 대한 심화는 더욱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집값의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산 그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거래 절벽하고 단기적 가격 경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또 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교통호재가 있는 저가된 외곽 지역은 또 수요가 옮겨 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요, 그 대출 제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다 실거주 의무라는 3중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도권 전역을 사실상 거래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현금하고 입지 싸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고 향후 2030년까지 입주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집값 상승은 결국 다시 고개를 쳐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쉬웠던 세금 대책은
경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내년 연초가 되면 이사철과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다시 집값은 다시 상승 모드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